조영무 경제톡 기후위기, 밥상물가 흔든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7일 일요일 편안한 휴일 즐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있는 광주에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순간적으로 공포가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이건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뇌우였습니다. 요즘 들어 극한 폭우, 폭염, 또 반대로 혹한까지 이로 인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상기후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는 단순히 불편한 현상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경고입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더 강하게 이런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하늘, 우리의 일상에서 직접 체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응이 곧 우리의 안전과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가 우리 물가와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군산 폭우와 폭염, 식량 기반 붕괴.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7일 오전 1시 군산시 내흥동 인근에는 직전 1시간 동안 152.2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 45분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3.3, 익산 함나 250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폭우 피해였습니다. 여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극한 호우와 폭염이 번갈아 닥치며 밥상 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 커피와 올리브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폭등은 이미 전 세계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데요. 폭염과 가뭄으로 커피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국제 커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 값도 결국 오를 수밖에 없겠죠. 또한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올리브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올리브유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식탁의 기본 재료들이 기후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3. 폭염과 산불 스페인 사례. 폭염은 산불 위험도 키우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산불 발생 확률이 폭염 시 40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스페인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만 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농업 생산 차질, 관광산업 피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4. 국내도 예외 아냐. 강릉 가뭄 사태.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최근 강릉은 폭우가 아니라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식수 부족은 물론 농작물 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처럼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뛰고 경제 성장은 둔화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즉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6. 우리의 대책은?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비축 식량 방출, 수입선 다변화, 관세 조정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폭염 가뭄에도 버틸 수 있는 품종 개발과 스마트 농업 확산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적 응용 식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4가지 핵심 위기 요인과 그에 맞는 대책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극한 기상입니다. 군산에서 시간당 152 폭우가 쏟아진 것처럼 폭우와 폭염은 농작물을 망가뜨리고 산불을 불러옵니다. 대책은 명확합니다.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폭염 가뭄에도 버틸 수 있는 기후 적응형 농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농산물 수급 불안정입니다. 베트남의 커피, 유럽의 올리브처럼 생산이 줄면 가격은 폭등하고 소비자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비축 식량을 풀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필요하다면 관세 조정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겁니다. 셋째, 소비자 물가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성장하지 못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를 막으려면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단기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세우는 게 해법입니다. 마지막은 산불 위험입니다. 스페인처럼 폭염에 산불이 나면 산림만 잿더미가 되는 게 아니라 토양 유실과 농업 피해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단순 진화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드론 감시, 조기 경보 체계, 지역 주민 참여 같은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 문제가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째, 생산 차질입니다. 폭염, 가뭄, 홍수 같은 기후재해가 농업과 공업 생산을 막아섭니다. 결국 공급망이 흔들리게 되죠. 둘째, 물가 상승입니다.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국민 생활비가 올라갑니다. 셋째, 재정 부담입니다. 재해가 커질수록 복구비와 보상금이 늘어나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둔화입니다.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도 줄면서 경기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최악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생깁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먼저 섹터별 차별화가 뚜렷해집니다. 농업, 음식료, 항공, 관광, 보험업은 피해를 보지만 반대로 재생에너지, 스마트 농업, 기후기술,
방제 인프라 관련 기업은 수혜를 입습니다. 또한 변동성 확대가 나타납니다. 기후 재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기후 리스크와 ESG 기준이 반영되면서 기업들이 기후 대응에 얼마나 적극적인지가 투자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정리하면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물가와 성장, 그리고 증시까지 흔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이 뚜렷하게 갈리고 경제 전체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시대, 기후위기 대응이 곧 경제 생존 전략이자 투자 전략이 되는 이유입니다. 군산의 극한 폭우, 베트남과 브라질 커피, 유럽 올리브, 스페인 산불, 강릉 가뭄 모두 다른 나라, 다른 사건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연결고리, 바로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밥상 물가와 경제를 흔드는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수요일 10일 생산자 물가지수 PPI, 8월 목요일 11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 8월 및 핵심 CPI 발표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 생산 비용 변동과 인플레이션 흐름의 핵심 지표로 연준의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십시오.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조영무 경제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